이어서 나에 나온 한시 한번 볼게. 착빙행이라는 한시야. 이것도 이제 양반,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지배층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연민, 백성들 안 됐어. 이렇게 대조적인 심정이 나와 있는 한시의 내용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위에 나온 시조처럼 현실 비판의식이 깔려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착빙행, 김창엽의 착빙행 한번 볼게. 착빙행이란 말이 얼음 깨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저기 여름에 얼음을, 아니 미안해, 겨울에 얼음을, 설빙고 있잖아. 이게 이제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여름에 더울 때 꺼내가지고 시원하게 지내는 거야. 그럼 생각 딱 해봐. 얼음을 딱 이렇게 설빙고에다 집어넣는데 얼음을 가져오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고 그 얼음을 여름에 즐기는 건 양반들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고생은 백성들이 했는데 더위에 시원하게 지내는 건 양반들이라고. 자, 그럼 착빙행 한번 볼까? 자, 보통 착빙행이 얼음을 캐는 노래라는 뜻이야. 섣달, 자, 꽁꽁 얼음이 얼어있는 섣달이란 말이야. 섣달의 한강.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얼음을 캐는 장소가 되겠지, 그지? 처음 꽁꽁 얼어붙자. 섣달 12월 달이 되니까, 음력 12월이 되니까 얼음이 꽁꽁 얼었어. 천사람 만사람이, 이게 바로 얼음을 캐는 백성을 말하는 거야. 강의로 나와서 쩡쩡, 이게 이제 청각적 신상이지. 청각 쩡쩡, 도끼 들으며 얼음을 깎아내니 은은한 소리가 용궁까지 울리느나. 은은한 소리가 용궁까지 울린대. 실제로 울릴까? 아니지. 이런 걸 과장이라고 하는 거야. 소리가 크긴 큰가 보다. 소리 큰 걸 갖다가 용궁까지 울린다 그랬어. 자, 지금 착빙 과정이다. 깎아낸 층층 얼음 흡사 설산과도 같대. 역시 과정이지, 그지? 아무리 얼음을 깎아냈다고 이게 눈으로 이렇게 쌓여진 산처럼 했겠어? 그건 아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과장에 해당된다. 쌓인 음기, 싸늘이 뼛속까지 스며든다. 자, 선생님 질문. 쌓인 음기가 뭘까? 그러면 이건 추위라고 해야지, 추위. 섣달이니까 얼마나 춥겠어. 얼음 꽁꽁 오는데 뼛속까지 스며드네. 이런 것들이 모두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얼음을 캐면서 겪는 백성들의 고통, 추위. 노동의 힘겨움도 있지만 추위도 있단 말이야. 아니?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나왔네. 설빙고 나왔어. 저장하고 밤마다 망치끈을 들고 강에 모이느나. 그러면 밤낮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아주 힘겨운 현실이 되겠지. 누구한테? 백성한테. 자, 낮은 짧고 밤은 길어. 밤에도 쉬지 않고 강위의 노동요를 서로 주고받네. 이건 이제 노동의 힘겨움을 약간 잊고자 힘을 합치거나 할 때 부르는 게 노동요잖아, 그지? 주고받네. 저렇게 노동요를 주고받으면서 힘겨운 노동 이렇게 다 참아내면서 얼음을 캐고 있는 거야. 알겠지? 정강이 가린 짧은 옷에 집신도 없이. 이거 나왔네요. 정강이 가린, 미술초가? 정강이 가린 짧은 옷에 집신도 없이. 왜 갑자기 선생님이 나왔네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시조에 벌의 줄을 잡고 갓을 쓰고 헌옷을 입은 요하고 똑같은 거야.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 아니면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것도 역시 똑같이 위랑 똑같이 외양 묘사하는 거고 차림이 초라하다. 생각해봐. 짧은 호옷을 입었대. 지금 섣달이야.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라고. 초라한 행세. 세찬 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 추워 죽겠어. 동상 걸려. 알았니? 여기 중간중간에 아주 열악한 모습들이 모두 열악한 노동 환경을 말한단 말이야. 노동 환경이 안 좋아. 너무 춥고요. 손가락이 떨어질 정도로 춥고요. 밤에도 쉬지도 않고요. 차림은 짧은 호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추위는 뭐 가릴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근데 섣달에서 6월이 됐어. 여름이야, 여름. 지금 섣달하고 정반대가 됐다니까. 추운 때, 더운 때. 그러면 섣달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얼음을 캐려고 백성들이 갖은 고생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6월이야. 이 더운 때. 그러면 백성들이 고생했으니까 얼음 꺼내다 시원해야지. 실제로 얼음을 다 쓰고 즐기는 건 다른 놈들이란 말이야. 자, 볼까? 푹푹 찌는 여름 고당 위에서. 고당. 고당은 보통 아주 오래된 집을 말하는 거야. 응? 고당 위에서 높다란 집, 아주 커다란 집을 고당이라고 그래. 고당 위에서 미인이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을 전해주니, 아마 여자 하인이겠지 뭐, 아무튼 부인이거나, 칼로 내리쳐서 좌중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 좌중이라는 건 쭉 이렇게 그 고당에 쭉 둘러 앉았단 말이야. 얼음을 칼로 깨가지고 쫙 더우니까 하나씩 나눠줬어. 햇살 쨍쨍한 공중으로 하얀 눈발이 날린데, 이 하얀 눈발이 뭔데? 얼음 조각이 되겠지, 그지? 이해를 했어? 얼음 조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햇살 쨍쨍한 이 여름날 공중에 얼음이 막 날린데, 얼음 부스러기가 날린데 과장이지 이건. 칼로다가 막 얼음을 깨는데 얼음 가루가 막 튀는 거야. 온 당 안에, 고당 안에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자, 더운 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대비되지. 뭐가 대비돼? 아까 겨울에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그 얼음을 캐던 백성들의 고통과 대비된단 말이야. 고통은 백성들이, 즐기는 건 양반들이. 대비라는 게 그런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얼음 깨는 수고로움. 이건 누군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섣달의 백성들이야. 그 누가 말해주자. 말해줄 사람이 없겠지.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서리적 표현 강조야. 누가 말해주겠는가? 이 지금 즐겁게 얼음을 나누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누가 말을 해주겠느냐? 말해줄 사람이 없지요. 즉 여기서 말은 뭘까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겨울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놈들은, 양반들은 그런 거 모른다, 그런 얘기. 알았지?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지. 그대는 못 보았나? 더위 먹고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이거 봐봐. 더위 먹고 죽어가는, 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겨울에 있잖아. 그렇게 얼음 캐려고 고통받으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은 혼자 다 했는데 실제로 여름이 되니까 어떻게 돼? 더위 먹고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야. 이런 백성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어떨까? 연민이라고 하는 거야. 연민. 안 됐어. 불쌍해. 야, 사실은 쟤네들이, 백성들이 겨울에 고생했으니까 여름에 시원한 얼음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은 안 먹고 이상한 놈들만 처먹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런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그들은 대부분 강에서 얼음 캐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지.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거, 그런 비슷한 거야. 실제로 고통받고 힘겹게 노동한 건 백성들인데 더운 여름날 즐기고 있는 건 양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대비되고 있다. 즉 대비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착비행이 여기서 끝났는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 보면 착비행은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와. 감각적 이미지 한번 볼까? 이것처럼 청각, 쩡쩡 도끼, 쩡쩡이란 말이 청각이지. 그 다음에 쭉 내려볼까? 쭉 내려보니까 청각적 심상. 쭉 내려볼게. 여기 보면 청각적 심상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야. 됐죠? 이런 거야. 그래서 쩡쩡, 은은한 그 소리, 노동요를 주고받네. 이런 건 청각적 심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촉각 한번 볼게요. 촉각. 촉각은 이런 거지. 촉각은 있잖아.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쌓인 음기 뼛속까지 스며드네. 청각, 촉각. 됐지? 그 다음에 세찬 강바람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촉각. 이해됐습니까? 요건 청각이고요. 파란 건 청각이고 보라색은 촉각이야. 마지막 시각은 시각도 넣는데 시각 찾아볼게. 시각은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 자, 미인의 고운 손으로 맑은 얼음 전해주니 이 부분이 시각이다. 시각. 그래서 감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얀 눈발 흩날리네. 시각. 됐습니까? 자, 시각 다시 한번. 요게 맑은 얼음, 요게 하얀 눈발, 요게 바로 시각이란 뜻이 알았니? 이렇게 감각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시를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한시 착빙행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정리해줄게. 착빙행 있잖아. 이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비판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받은 현실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 백성. 그런데 현실은 어때? 양반들은 더위를 피하고 즐기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대비적이다.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힘들게 고통받는 백성과 더위를 식히고 있는 양반, 이렇게 대비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외양묘사 나오고요. 초라한 모습, 위에 시조하고 공통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법이 등장했나. 과장법, 중간에 과장한 내용,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용궁까지 울리느라 설상과도 같아. 이게 과장법이야. 이게 지금 착비의 내용이고, 서리법이 나온다. 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보내고 있는 양반들, 이 얼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다는 뜻에 강조하는 서리법이 여기 나온단 말이야. 누가 말해주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적이다. 청각, 시각, 촉각, 이렇게 다양한 감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착빙행의 내용이었어.